네,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 및 안전 수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의 특징 중에서, 성질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위험성 중에서 여기서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위험물의 성질 및 위험성을 보게 되면요. 위험성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가연성 가스, 다 가연성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 가연성 액체, 가연성 고체, 가연성 분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화학적인 어떤 성질을 보게 되면 그 화학적인 성질의 의미는 그걸 통해서 폭발이 될 수 있고 또 화재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금수성, 자연발화성 물질 이런 식으로 뭔가의 화학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물질들. 그런 표현은 이제 화학적 성질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한두 개씩 나올 겁니다. 보신 것처럼 가연성 액체는 인화성 액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가연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인화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고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가연성 액체가 또 기억하실 건 뭐예요? 그릇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탱크 안에 액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스물스물 올라온다. 증기, 베이퍼가 되겠죠. 그래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가연물, 산소 점화원 말고 그죠? 산소 공급원 말고 점화원이 들어가겠죠. 점화원이 들어가면 점화원에 의해서 인화 폭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속에서 폭발이 나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가연성 증기에 대해서 점화원이 생기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연성 액체, 인화성 액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화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인화점이 있고 인화점에 여기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인화점이 비교적 낮은 가연성 액체를 특히 인화성 액체라고 한다라고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그 인화점의 기준을 몇 도라고 했다 그랬죠? 60도. 60도 이하인 경우는 인화성 액체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인화점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 가열을 피해야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겠고요.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것도 숫자예요. 어떤 거냐면, 저장 탱크에 가연성 물질을 이제 인입될 때 유체의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 화재나 폭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API가 미국의 석유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 잡기로는 1m/s 이하로 속도를 1m/s 이하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라는데 그럼 뭐가 나오냐? 문제에서는 저장 그대로 나와요. 저장 탱크에서 가연성 물질이 인입될 때 유체의 속도를 몇 m/s로 이하로 관리해야 됩니까? 라는 기준을 할 때 1m/s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하나 알고 계시면 그냥 뭐 답을 알고 계시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PI거든요. API 기준이거든요. 이게 I가 1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1. 이렇게 그냥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연성 고체입니다. 고체. 액체 말고 고체가 되겠죠. 고체는 타는 물질. 여기 보시면 종이, 목탄, 그러니까 목재, 석탄 뭐 이런 것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일반 가연물 및 연료유가 일부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타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발화 온도 이하로 냉각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고체긴 고체인데 온도를 되게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공기를 차단하면 되겠죠. 공기를 차단하면 연소를 막을 수 있는 이유는 기본 이론 때, 기초 이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연물 산소예요. 산소를 아예 처음부터 없애면 불이 안 난다고요. 연소의 삼요소니까 아예 공기를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면 하면 좋겠죠. 화재 폭발이 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가연성 분체입니다. 분체는 여기는 분체 또는 액적으로 되어 있다가 공기 중으로 분산하여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착화시키면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고 있고요. 보시면 가연성 분체를 폭발성 분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보게 되면 이제 분진 같은 경우도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석탄, 유황, 나무 이런 것들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금속도 될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칼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진 폭발이 발생하려면 공기 중에 적당한 농도로 분체가 분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공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뭐 적당한 농도로 분체가 뭐 분산되어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조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연성 분체 또 나오죠. 분진의 폭발 한계 농도, 발화 온도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죠. 연소 열 같은 경우가 열이 많이 발생되면 위험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분진의 입자 크기와 형상에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연성 분체 중에서 금속 분말 요 세 가지가 되겠죠. 뭐 등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분진들보다는 화재 폭발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폭발성 물질, 폭발하는 것들은 역시 여기 보신 것처럼 가연성 물질인 동시에 산소가 함유된 물질, 그러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 폭발성 물질 딱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소가 대단히 빠르며 폭발적이다. 폭발을 한 번에 팡 하고 되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연소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고요. 그걸 폭발적이라고 표현을 좀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 4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가끔 나와요. 얘가 폭발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얘는 석유류에 침지시켜서 그러니까 석유류에 넣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보관하면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근데 이런 문구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석유류에 침지시켜서 보관한다. 이런 물질. 그럼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간 거야. 당연히 위험하죠. 석유류 자체가 인화성 액체니까 거기다 보관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폭발성 물질을. 그럼 뭐야? 불난지에 부채질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류는 침지시켜서 보관할 경우에 매우 위험하니까 보관하면 안 된다는데 보기에 시험을 보시면 이제 시험에 보기에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석유류에 침지시켜서 보관한다. 잘못됐다고요. 잘못 보관하는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요거 니트로죠. 니트로는 그 다음에 니트로셀룰로스라고 해서 질화면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거는 가끔 한 번씩 에틸 알코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서 순면의 상태로 보관해야 된다. 알코올류에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보관한다. 순면의 상태로 보관한다. 라는 표현이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니트로는 여기 그죠? 폭발성 물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산화성 물질입니다. 산화성 물질은 여기 보신 것처럼 산화성 염류량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산화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겠죠. 근데 그걸 여기는 또 가스도 포함을 좀 시켰어요. 그리고 산화성 어떤 산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염소산, 염소산, 가염소산, 불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전에 있던 그 박스로 돼 있던 위험물의 종류 부분들을 더 보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2류랑 3류랑 구분을 좀 많이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화성, 그 다음에 이제 액화가스가 부분이 있죠. 산화성에 대한 부분 액화가스는 염소, 공기, 이 산소는 자체는 그냥 산화성이 있는 거잖아요. 산소니까 공기도 마찬가지고 물론 질소가 이렇게 많이 포함이 돼 있지만 염소도 물론 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산화성 액화가스다. 요거는 뭐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없는 걸로 표현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화성 물질은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성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산화성 물질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근데 이제 특성이 있는 거를 고르고 아닌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불연성으로 되어 있지만 산화성 물질은 가연성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연성이기 때문에 불연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표현되어 있다. 요거 하나 글자만 되게 주의 깊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죠. 산소를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불연성이긴 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폭발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게 산소가 나와버리니까 산소는 가연물 산소, 연소의 섬유소의 또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더 폭발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산화절이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반응성이 풍부하죠. 산소가 넘어갑니까? 요거는 산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그 화재가 여기가 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실에서 화재가 났다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 화재가 이렇게 화염이나 이런 게 축소가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열고 팍 들어오면은 갑자기 화염이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이유인 즉슨 바깥에 있는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산소는 불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 가연물, 산소, 산소라고요. 산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산화 환원 반응에 따른 과격한 연소 및 폭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화합을 해서 하는 거죠. 자기 혼자는 산소 자체는 지금도 지금 대기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는 위험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화합물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산화 반응이나 환원 반응이 생겨서 연소가 되면 연소를 도와주는 조회성이라는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시면은 여기에 산화성 물질의 취급을 보게 되면 가열, 충격, 마찰,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의 접촉을 피합니다. 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얘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막 충격하면 어떻게 해요? 가열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화학물질의 특성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있는 산소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럼 위험한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접촉을 피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환기가 잘 되고 차가운 곳에 저장하는 게 좋겠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또는 또 차가운 곳에 저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조회성이 있는 것은 습기를 피해 용기 밀폐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 산화성 물질의 연소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보시면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연소가 가격하고 좀 격렬하다는 거예요. 그냥 종이에서 불 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산화제를 멈추게 해야죠. 그러려면은 냉각을 해서 뭐 이렇게 분해 온도 좀 낮출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도 좀 억제하고 동시에 연소를 방지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소화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등은 요거 물과 반응해서 물과 반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물이나 습기에 접촉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이 알칼리 금속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의한 화재가 발생이 될 수 화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알칼리 금속은 물이랑 반응하면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같은 장소에 당연히 그래서 다른 가연성 물질과는 같은 장소에 저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황산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H2SO4가 있는데 가끔 이게 세 개잖아요. 특성을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사지선다에서 가끔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보면은 H2의 용에 대해서 물의 용해 시 다량의 열을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수소 가스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금속과 반응을 해서 부식이 된다는 표현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큰 화상 입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본 것처럼 다량의 열을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선장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렇게 빈도수는 너무 작아가지고 별표 표시도 안 했긴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금수성 물질.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금수성 물질은 물에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금수성. 물을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 물이 뭐 한다고요? 반응합니다. 그런 표현 좀 했고요. 발화또는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데요. 그렇게 되면 수분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이 돼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연성 가스 발생합니다. 인화, 칼슘이라고 했죠. 그죠? 인화, 칼슘 등 요거 상당히 이제 나오면 좀 이따 더 디테일이 나오니까요. 더 설명을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석회, 무수, 염화, 알루미늄,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표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가연물의 어떤 발화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수분과 반응 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연 발화성. 자기가 알아서 불나는 거예요. 자연 발화성. 그러면 발화원도 없이 그냥 공기 중에서 알아서 발화하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 그래서 자연 발화성이랑 약간 연관될 수 있는 게 발화점, 자연 발화점이 좀 있었다 그랬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연 어떤 발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여기서는 분해열, 산화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인데 가끔 한 번씩 문제에 자연 발열 또는 자연 발화의 그 열, 그런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런 것 나올 수가 있죠.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자산, 분산, 증발, 흡. 약간 좀 어렵긴 하네요. 보시면 자산, 분산, 자산을 분산한다. 그리고 증발됐다. 그리고 흡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가 자연 발열이고요. 자산, 분산, 증발, 흡 이렇게 표시해서 결국 요거 찾아가지고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분해열, 산화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로 돼 있다. 그래서 자연 발열의 어떤 원인을 얘기할 때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기 중에서 고온과 다습은 자연 발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되겠죠. 자연 발화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공기 중에 조해성이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아까 조해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보시면 스스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분해가 돼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런 물질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CuCl2 등등 요 세 가지 물질이에요. 시험 문제는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조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다음 요거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물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조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양쪽을 다 아시면 좋겠죠. 조해성과 이 부분들을 이건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 발화성의 분류를 할 때 중합 반응 기억나시죠? 분자의 어떤 그런 크기가 작아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다량의 고분자가 어떻게 된다. 큰 어떤 고분자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중합 반응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나오는 것들이 아까 스틸렌에서 스타일렌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스타일렌 모노머나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지만 시험에 나왔던 건 얘가 나왔었어요. 액화시화나 수소. 액화시화나 수소. 그리고 요게 중합 반응이 일으켜서 발열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음 중 중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의 시험은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해서 액화시아나 수소가 정답인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광물이나 섬유나 고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금속 분말류가 있죠. 아연, 이건 다 분말류.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이 있다. 자연 발화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물의 어떤 전체적인 성상이나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부분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험물 안전관리법인 1류부터 6류까지 분류한다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큰 것으로부터 이렇게 인화성이나 발화성 가진 물질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이라고 하고요. 이런 1류부터 6류를 하나씩 한번 지난번에 강의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체가 인화 발화하는 것과 인화 또는 발화를 촉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도 좀 알면은 1류부터 6류까지가 돼 있다는 것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류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그죠? 고체로서 액체 또는 기체가 아니죠. 고체니까 고체로서 산화성 또는 충격에 민감한 거야. 자기 혼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충격이 되거나 산화성이니까 보관을 잘해야겠죠. 가열되거나 뭔가가 옆에서 뭔가가 계속 열받게 하면은 그러면 폭발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데 얘 그런 물질이에요. 산화성 물질. 그래서 산화성 물질 중에서 산화성 고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무기, 과산화물, 염소산, 염류 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염류 다 염류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종류로는 제1류 위험 물질은 거의 안 나오더라.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산소를 발생시키니까 열분해가 되면은 그만큼 위험한 이유가 그 이유더라. 화재나 폭발을 더 부추기더라. 이거랑 연관된 속도 아까 말씀드렸죠. 불난집에 부채질 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1류 위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류를 보면 2류 같은 경우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고체. 가연성은 있는데 걔는 고체라는 거예요. 고체. 근데 얘는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성이 있습니다. 가연성이니까. 가연성 고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황아린, 정린, 유황, 절분, 금속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약간 표현을 할 때 마황가고라는 표현을 했죠. 물론 황아린하고 정린은 같이 합쳤었어요. 황은 그냥 유황인데 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황가고라고 지난번에 외우기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연성 고체 마황 이렇게 표현을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황리는 사실 여기 들어있지만 2류가 아니라 이제 이건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3류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황리는 인 또는 백링이라고 해서 맹독성 물질입니다. 3류 위험물이 들어가서 이거는 자연 발화성이 있다 보니까 물속에 보관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물속에 보관하는 케이스, 얘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왜냐하면 3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류 같은 경우는 위험 중에서 금수성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황리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황아린 같은 경우는 3, 5, 7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중 황아린의 종류가 아니고 아주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6개년에는 한 번도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나 3, 5, 7로 보면 됩니다. 3, 5, 7.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므로 통풍이 잘 되는 냉암수에 보관합니다. 라는 거고요. 황아린과 같이 연관된 게 황아린, 정린 같이 들어갔었잖아요. 독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자연 발화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은 은백색의 경금속으로서 공기 중에 어떤 습기가 서서히 작용하면서 발화를 합니다. 라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왜 더 위험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관돼서 3류의 위험물 중에서 뭐가 있었죠? 칼리나 기억나시죠? 칼륨이나 리튬, 나트륨 이런 경우도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음 중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는 여기 보신 것처럼 마른 모래나 분말, 소화기, 약재를 물로 끄면 안 되죠, 당연히. 완전히 물과 반응하면 수소 발생하는데 물로 끈다? 그러면 화재가 확대되는데요. 더 위험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모래나 분말 쪽을 활용해서 그렇게 소화 약재를 활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삼류위험물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삼류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어요. 금수성.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시죠? 황금알, 칼리나. 아까 칼리나는 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황금알, 칼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린이에요, 얘는. 그래서 금수성, 알이라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리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수소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히 칼리나는. 그죠? 그래서 생석회는 물과 반응하여 발열만 한다라는 거고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수분의 접촉을 방지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연 발화성의 금수성, 특히 금수성이다 보니까 용기 파손 누출은 당연히 주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소화의 방법이에요. 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 물을 주입해서 물을 사용해서 소화한다 막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죠. 금수성 물질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건조사에 의해
질식 소화합니다라는 것들이죠. 물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화약제. 분말이다, 분말. 분말은 가루고 거기에 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약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NaCl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한다. 삼류 위험물의 어떤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가끔 칼륨이 있어요. 칼리나, 그죠? 칼리나. 근데 당연히 수소 발생된다 그랬죠. 칼리나는 다 발생되는 거예요. 리튬, 나트륨은요. 보호액에 어떤 저장합니다. 보호액 석유 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사나 금속용 어떤 화재를 이용해서 합니다. 이산화탄소 넣으면 또 안 되니까 CO2도 안 되고요. 가장 적절한 소화제는 분말이에요, 분말. 삼류에 대한 어떤 위험물에 대해서는요. 자, 나트륨 나왔습니다. 나트륨도 칼리나, 리튬, 나트륨 뭐 발생된다고요? 수소 발생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찬물과 반응하기도 쉽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이 원래 찬물이든 이렇게 위험하죠. 금수성 물질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 나왔어요. 딱 이제 다 결합됐죠? 칼리나, 칼륨, 리튬,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나트륨 다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죠? 물과는 반응합니다. 어떤 가스랑 수소가스랑. 되게 쉽게 출제는 이렇게 되겠죠. 다음 중 리튬이, 그죠? 리튬이 물과 반응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스는 어떤 겁니까? 수소라고요. 수소. 근데 이제 아닌 것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칼리나가 다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니까.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도 하나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도 그래서 이것도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칼슘도 칼리나 할 때 칼륨만 보지 마시고 칼슘도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수소가스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요거 있어요. CaC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화칼슘이라고 해서 카바이드라고 하죠. 카바이드 또는 탄화칼슘 또는 CaC2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이거는 재밌는 게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제를 참 재밌게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요. 이제 이렇게 CaC2가 여기 나오죠. 물과 반응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물질은 아세틸렌이에요. 범인은 아세틸렌이에요. 그죠?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아니라 이제 카바이드라고 해요. 카바이드가 물과 반응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스는 그것도 아세틸렌이에요. 탄화칼슘이 그렇게 혹시 탄화칼슘은 나온 적이 없고 보통 카바이드랑 CaC2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나오면 다음엔 또 이거 나올 수 있죠.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스는 뭡니까? 요거 아세틸렌. 그럼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제 항상 이렇게 반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역방향이죠. 어떤 개념이. 물과 반응해서 아세틸렌을 발생될 수 있는 가스는 요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죠.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접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세틸렌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아세틸렌은 올해 안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저장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위험하겠죠. 물과 반응하는데 물속에 저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제가 봐도 가장 중요한 건 정리하면 금속 물질에서는 칼리나 생각하셔라. 칼리나는 물과 반응하면 무슨 가스 발생된다고요? 수소 발생되더라. 그리고 얘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 말고 아세틸렌 발생되는 가스가 있는데 카바이드라고도 하고요. 탄화칼슘 CaC2 이거 올해 안에 꼭 나온다고요.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인화칼슘 있죠. 인화칼슘은 인화석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얘는 포스핀 가스. 포스핀을 딱 하는 순간 연관해서 일부러 더 연관시킨 겁니다. 그래서 포스핀 수불부 그죠? 수소 여기 포스핀이죠. 수소가 아니라. 그래서 포스핀 그러면은 TWA가 몇이었죠? 0.1 ppm. 수불부라고 했죠. 불소랑 브롬 다 몇 ppm? 0.1 ppm. 그 중에 하나 포스핀. 여기 나왔다고요. 맹독금 포스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과 H2가 물이니까 물과 반응해서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인화석회 또는 인화칼슘이 되겠죠. 그럼 거꾸로 할 수 있죠. 항상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도 생각을 하셔라. 그럼 뭐예요? 인화칼슘이
수분과 반응해서 생길 수 있는 유동속 가스는 다음 중 어느 가스 있습니까? 포스핀 가스. 이렇게 연관해서 이건 알면은 이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처럼 아세틸렌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칼슘을 생석해라고 하기로 하고요. 불연성이다. 불연성. 그다음에 물과 반응 시 많은 열을 냅니다.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탄화 알루미늄은 요것도 물과 반응하면 메탄가스 발생한다. 약간 메탄가스는 가스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게 정리하는 거예요. 수소, 칼리나. 그 다음에 아세틸렌. 아까 전 단계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포스핀. 그리고 하나 더 메탄. 이렇게 가스가 발생돼 위험한 가스니까 포스핀 자체가 메탄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그런 물질이 나타나는 어떤 물과의 반응성도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정방향 말고 역방향도 생각하셔라. 그래서 둘 다 아셔라. 그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나왔었죠? 수소 발생합니다. 칼리나, 그죠? 보시면 다 여기 수소 화물까지 포함을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는 요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슘 실리콘은 외관상의 금속 형태고 물과 작용해서 수소다. 거의 삼류에 대한 물질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방출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는 포스핀이나 아세틸렌이나 메탄이 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거는 뭐 한두 개 물질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사료 갑니다. 사료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는 보신 것처럼 사료위험물이고요. 물론 액체 중에서 여기 포함이 좀 돼 있어요. 종류가 좀 나와 있죠. 특수인화물, 제일 이건 몰라도 돼요, 사실. 이건 위험물에서 되게 중요하게 뭐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위험물의 인화점.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인화점이 200도에서 70도예요. 그러나 이걸 인화성 액체라고 하잖아요. 신기한 건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물질을 또는 사료미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질을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몇 도 이하니까? 60도 이하니까. 60도 이하인 경우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화성 액체. 그러나 위험물에서는 더 범위를 좁힌 게 아니라 200도까지도 가능하니까 넓혔죠. 폭넓게 좀 가정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위험물에 대해서 인화점을 그냥 찍어요. 이거 나오죠. 여기 나오죠. 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식을 보게 되면 C6H6예요. 그러면 이게 약분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이죠. 마이너스 붙여주죠. 그러면 몇 도?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말씀드린 거죠. 꼭 그렇게 해서 이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정석은 아니고 보시면은 마이너스 11도를 이해하실 때 C3H6 그러면 6 약분하면 1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1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거 외우기 쉽죠. 벤젠. 이건 뭐예요? 딱 4호가 나오는 순간 딱 나오는 거 있죠. 사온다는 D 이거 나와야 된다니까요. 45 사온다는 D 마이너스 45 그럼 뭐예요? 이건 아세톤이에요. 18도네요. 마이너스 18도네요. 마이너스 18도. 약간 여기랑 비슷하죠. 그럼 열받으면 가끔 한숨 쉬잖아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땡땡. 그죠? 마이너스 18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도 위에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죠. 아세트산은 41.7인데 어쩌다 나오는데 얘하고 좀 다르긴 하죠. 얘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화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도가 낮으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얘보다는 어떻게 봤을 때는 얘가 더 위험한 거고 얘보다는 얘가 더 위험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세트산도 41.7도로 돼 있는데 뭐 거의 나오진 않지만 참고해서 그냥 넣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벤젠 마이너스 11도, 디에틸에테르 사온다는 D 45 마이너스 45 아세톤 열받으면 땡땡 마이너스 18도 이렇게 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또 추가적인 사항들은 시험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위험물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 그러니까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되고 충격돼서 막 자기가 알아서 가장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화재 폭발을 봤을 땐 이런 물질 상당히 안 좋은 물질이죠, 그죠? 뭐 보시는 것처럼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것들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일반적인 성질을 보게 되면 산소를 함유함으로 자기 연소가 용이하다. 연소 속도가 빠르다. 지가 알아서 폭발하니까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열 요거 접촉에 의해서 착화 폭발이 된다. 그만큼 더 다른 물질들보다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소화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많은 소화, 적은 것도 아니에요. 대량이에요, 대량.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당연히 이런 것들 충격 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 산소 함유 물질이므로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니까. 아니, 산소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질식해봐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이제 제 육류 위험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위험물은요, 여기 보신 것처럼 산화성 액체죠. 근데 이거 딱 기억하시면 딱 나오는 거 뭐 있었어요? 요거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는 중량 퍼센트가 36%가 넘는 경우를 우리는 산화성 액체라고 하는 제6류 위험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과수, 그죠? 보면 요거 질 좋은, 그 다음에 과일 사온단, 그죠? 과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염소가 있고요. 과염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한 질산은 어떻게 보면 가열, 분해하게 되면 적갈색에 요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진한 질산을 가열 분해하듯이 나오는 어떤 가스는 정답은 이산화질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연성 가스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가연성 가스를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NPT라고 했는데 좀 노멀 템퍼러처고요. 노멀 프레셔예요. 정상 온도랑 정상 압력입니다. 그때 기체인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연성 가스는 여기 나오죠. 산소, 염소, 불소, 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지연성 가스 요거와 공존할 때는 가스 폭발이 납니다. 라는 것들. 그죠? 여기 보시면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폭발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도 범위에 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랑 농도 범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가장 적합했던 거에 약간 용어가 연소 범위, 폭발 범위,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연소 하한계, 위에 있는 건 연소 상한계, 폭발하는 게 폭발 상한계 동일한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아세틸렌, 에틸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해 폭발이 되는 거예요. 폭발 상한계가 100이에요. 100. 그게 산화에틸렌이에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분해 폭발이 돼서 뭐 폭발 상한계가 100인 경우는 어떤 물질입니까? 산화에틸렌. 보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에틸렌은 되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노란색 표시는 이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그 다음에 보시면 가연성 가스가 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후 형태는 고압 상태에서 파열이 됐다. 그러면은 발생되는 형태는 엄청난 안에 있는 게, 왜냐하면 가스는 액체랑 고체랑 다르게 압축이 엄청 될 수 있다는 거죠. 용기에. 그럼 압축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파열이 됐다. 엄청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약간 좀 마무리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아세틸렌이에요. 이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세틸렌은 별표를 3개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주 나오는 시험에. 이거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가 기계 쪽에 있거든요. 거기도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일부 중첩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조회를 해서 봤더니 일단은 1번 연소의 범위는 2.8에서 81%다.
288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폭발성이 왜 위험하냐? 얘는 이런 거 반응해서 아세틸리드라고 하는 걸 생성이 됩니다. 이건 교재에 있는 거죠. 1번하고 2번, 3번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합해서 분해 폭발하게 되면 폭갱 현상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1, 2, 3잖아요. 그래서 폭발도 이렇게 종류를 해서 화합, 분해, 뭐 산화 폭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일단 교재에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충전할 때 아세톤 등에 의해서 치이면 이거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아세톤이 아세틸렌을 가합해서 분해 폭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세틸렌 자체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계속 가합을 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생겨서 결국에는 압력도 상승돼서 분해 폭발이 나니까 그거는 아세톤 등의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등에 침윤시켜서 용기에 충전시킨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가끔 나옵니다. 그다음 보시면 여기에 용단 또는 가열 작업 시에 대해서 요거 1.3 킬로그램 펄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거는 교재에 있진 않는데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금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까 나왔었죠. 카바이드, CaC2 요거 나왔었잖아요. 탄화, 칼슘, 물과 반응하면 무슨 가스 발생된다고요? C2H2. 지금 보는 아세틸렌, 범인, 요거 아세틸렌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오고 거꾸로도 시험 나오더라. 두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오죠. 요거랑 이게 그대로 돼요. C2H2. 반응식 자체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요거 가끔 나와요. 요거는 뭐 기기 안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도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금속의 용단 가열 작업을 할 경우에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답은 127이에요. 127kPa.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압력에 어떤 아세틸렌 발생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조건의 문제가 나오고 정답은 127이 되겠죠. 127kPa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세틸렌 가스의 용기는 황색으로 도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으면 고압가스 용기는 자기만의 어떤 용기의 색깔이 있어요. 나중에 더 그 설비 쪽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미리 아세틸렌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색입니다. 황색. 황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황색. 노란색. 노란색을 앞에 노라고 해서 아노 그냥 했어요. 아노. 아황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더 아노 그죠?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세틸렌 가스의 용기는 노란색, 황색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청정이잖아요. 칠판 색깔. 무슨 색이라는 거예요? 녹색, 청정.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뭐 수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물질은 화학 설비할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아세틸렌 압축 시 사용되는 희석 재료는 에틸렌, 메탄, 질소, 이산화탄소입니다. 희석제. 희석제라고 하는 거는 얘는 폭발이 안 되니까 얘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에틸렌, 메탄, 질소, 이산화탄소. 근데 여긴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연성 가스인 산소 쪽과 간섭 가스가 산소 가스랑 같이 들어오게 되면 폭발이 어떻게 돼요? 문 여는 거 생각하시랬죠. 문 열어서 산소가 들어오면 화재가 축소됐다가 갑자기 팡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염소, 불소, 산화 질소, 이산화 질소 같은 경우는 공존할 경우는 가스 폭발이 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딱 반대예요, 반대. 얘는 희석제로 같이 같이 써야 되는 물질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가연성 가스에다 지연성 가스 이게 들어가니까 더 위험한 물질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포인트로 해서 카하, 탄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시면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탄물 그죠? 탄물 그죠? 탄물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는 아세틸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바이드는 물과 반응하면 카바이드는 탄물,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이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카바이드는 탄화 칼슘이라고 합니다. 아노는 뭐예요?
아세틸렌 용기는 용기의 색깔은 황색, 여기는 노니까 노란색 똑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진매의 이산 연불광이다. 라고 요거는 이제 요거 한번 해봤어요.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진이 질이라고 했는데 일진매 얘는 우리랑 아군 그죠? 우리 도와주는 애들 희석체. 근데 폭발해서 꽝 되는 건 뭐예요? 이산 연불광 이렇게 나오죠. 이산화질소 이산 연불광 그죠? 가스 폭발 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더 이제 외우시기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험한 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들은 중요한 사항만 한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 시의 조치입니다. 가열하거나 마찰하지 맙시다. 충격하지 맙시다. 물에 접촉하는 물질은 위험하니까 그런 물질들은 물 반응성 물질들은 조심합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성 액체나 이런 것들, 인화성 액체 다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부식성 물질은 급성도성 물질은 피부에 닿으면 안 되니까 접촉시키면 안 됩니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산화성 액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최고 좋은 건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전환해서 유해성이 적은 더 안전한 물질로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생산 공정이나 이런 거 개선하는 방법, 자동화하는 방법, 원격 조작이나 환기하는 방법이나 오염물을 어떻게 사람의 흡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전에 벌써 다 배출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부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물에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